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과연 어떻게 작성을 갖다 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자기소개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글자 수가 조금씩은 늘어나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장, 문구에 대한 부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자기소개서가 대부분들이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본인의 강점, 약점, 그 다음에 책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지원하는 동기,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본인의 강점이 서로 연관성 있게 쓰여지면 좋겠다. 즉,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이 자기소개서에 놓아져야 합니다. 자, 영재교육원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오라는 1번 문장 같은 경우에 250자. 결코 짧지 않습니다. 또 결코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동안 궁금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한 것을 본인이 연구나 또는 탐구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궁금한 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직업적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표현성으로는 지원 동기하고 과연 관련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1번에서 묻던 지원 동기라는 부분이 다르게 표현된 것 뿐인 거지 그것에 대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와 관련해서 가장 힘들거나 싫은 것을 갖다가 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이 힘들거나 싫은 것에 대한 이 부분들의 표현을 할 때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동안 해왔던 선행학습에 의해서 지루하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응답이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학습의 욕구가 있어서 이 부분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들입니다. 근데 이 지루한 것이나 그다음에 답답한 것이나 그다음에 욕구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똑같이 쓴다고 해서 이 부분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어떤 학생에게 영향을 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지루한 감, 답답한 감, 욕구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1번 지원 동기하고 연관지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에 보면 지난 1년간 읽은 책의 제목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10권이라고 하는 이 권수의 제목만을 갖다가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열을 갖다 할 때는 일단 읽은 책을 기본으로 하지만 본인이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있게 책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책이면 아주 베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책을 갖다가 10권을 갖다가 책의 제목을 나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2번에서도 인상 깊은 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 3-2번이 1번에 있는 지원 동기 부분하고 서로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학 콘서트라고 하는 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갖다 들 때 수학 콘서트에 표현되어진 수학에 대한 즐거움과 수학에 대한 재미와 수학에 대한 것이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찾아가는 재미로 수학에 대한 부분의 공부의 열정이 더 많이 늘어나게끔 되어져서 나는 수학 분야를 갖다 지원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지원 중에 나는 과학자가 꿈인데 우리가 거기서 이 과학이라는 부분이 좋다, 싫다,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신기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적고, 그리고 과학자가 되더라도 생명공학자인지 아니면 화학자인지 아니면 물리학자인지 이렇게 세분화되어져서 자기의 직업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있는 책과 연관지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 깊은 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을 때는 자, 구체화된 예를 우리가 기록을 해주시고 그 구체화된 예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가 여기서 표현을 1번과 연관지어서 하면 가장 베스트. 자, 그 다음에 30년 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예상해서 쓰시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예전부터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30년 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10대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20대에, 그 다음에 30대에, 그 다음에 40대에 대한 모습을 갖다가 그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엄마, 아빠의 모습을 갖다가 자신의 발전해 나간 모습과 토대로 자신이 어떤 형태로 성장해 있을지를 설명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지금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20대의 과학자가 될지 30대의 과학자가 될지 40대의 과학자가 될지 아무도 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최종 목표, 나이를 묻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때를 40대로 잡고 그 40대까지 꿈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4번 문장에서 서술하셔야 됩니다. 즉, 이 30년 후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서술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반드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 나갔는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겠다. 자, 그리고 5번에서 수학과학 정보에서 꼭 알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쓰고 자,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에 대한 부분에서 이산수학이나 아니면 또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수학의 과정에서 왜 풀이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밖에 없을까요? 근데 풀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자, 다른 풀이를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신에 우리가 나온 기사 이슈들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설명을 할 때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나라면 어떻게 생각을 갖다 할 텐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자,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생긴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질문을 스스로가 던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의 풀이를 이렇게 해나가는 형태로 하게 되면 자,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 다음에 정보이든 간에 큰 무리 없이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작성을 갖다 할 때 본인 성명 직접 타이핑 잘라붙이기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컨트롤 C 해서 자, 컨트롤 V 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그건 절대 갖다 붙이기가 안 돼요. 이거는. 자,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을 갖다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지금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할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일단 작성을 갖다 하고 나서 우리가 살을 발라낸다고 하죠. 본인 스스로가 첨삭을 해 나가면서 글을 한번 다듬어 보세요. 이 자기소개서가 2024년도 대입에서 폐지가 된다고 하나 아직까지 영재교육원에는 학생의 판단 기준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스스로 연습을 갖다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블로그에 이 내용의 댓글로 질문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